바쁜 거리 사이에서 서울은 겨울 얼음을 뼈에 싣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고층 빌딩은 넌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생한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벽돌 건물 앞에서 두 개의 인물이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얇은 노인 여성은 얼굴을 표시하고 옷을 입었고 팔에 약 6명의 어린 소녀였으며 오래된 부족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주였습니다. 그의 삶은 일련의 고통과 상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작은 가족 아들이자 손녀 미은한의 주의를 기울였지만이 질병은 아들을 데려가서 은한 고아를 어머니로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망한 후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은 사라지고 집에서 추방될 때까지 빚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미숙과 은하는 매일 거리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시워의 무릎에 기대어 잤다. 미숙은 차가운 바람에서 손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앞에서 손으로 쓴 골판지 조각이 물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배고프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멀리 보기 전에 빠른 눈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그 여자와 아이는 보이지 않는 도시 경관의 일부였습니다. 일부는 동전을 연주했지만 대부분은 너무 바빠서 이야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랑스러웠으며 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하의 작은 얼굴을 보면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드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들은 간신히 먹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친절한 여성이 딱딱한 빵 조각을 주었고 그녀의 힘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굶주림은 그녀 안에서 울부짖었지만 미주는 내가 적어도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멀리서 뿔소리가 울려 퍼지고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밝은 헤드라이트로 거리를 비췄습니다. 천천히 차량이 멈추고 한 젊은이가 떠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코트와 청바지를 입었지만 그의 자세는 우아함과 자신감을 발산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대고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깊은 생각으로 길을 잃은 것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주가 그를 관찰했다. 그는 의상에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보지 않고 그들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속삭였다. 은하에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도시의 소음에서 사라졌다. 청년은 걷기를 멈추고 천천히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나를 붙잡고 그의 반응 시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시선에서 경멸이나 자극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쑥을 보았고 그 다음에 수줍게 쳐다보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은한에게 보았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진심으로 호기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5,000원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은 마이숙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도 전에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주거나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필요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5,000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식사, 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한 곳, 은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중단되고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아들, 흥민 씨,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가난한 척합니다. 매일 그것을 봅니다. 근처 상점의 소유주인 최소윤, 초이 재훈, 은 노숙자에 대한 그의 경멸로 유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가게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면 곧 그는 그들을 추방했다. 청년은 재현을 보고 침착하게 유지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눈이 확고했습니다. 재현은 냉소적 인미소로 어깨를 으겟했다. 이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주의 마음이 침몰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와 은하는 사기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불안한 소녀는 할머니의 손에 더 많이 매달렸다. 그러나 그 청년은 마이쑥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이 더 따뜻하고 결심해 보였다. 예기치 않게 그는 은하의 눈에 있을 때까지 몸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왔다. 미숙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며 숨을 체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했지만 그는 방금 웃으며 서둘러 군중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도시의 열광적 인 리듬과 대조되며 미숙의 기억에 녹음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숙은 주변 사람들이 그녀와 은한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청년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미숙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직관했습니다. 불평이 순환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현은 이제 팔을 건너면서 멀리서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반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은하를 더 강하게 포옹하면서 머리를 부드럽게 애무했습니다. 내 사랑, 내일 가자.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은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팔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 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두려움은 따뜻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날 밤 거리의 추위에서 자면서 미숙은 이전처럼 필사적 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길고 올곧은 감정은 그녀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희망.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은하를 일찍 일어나서 몇 가지 소유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종이에 쓰여진 주소로 향했다. 그들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의 약한 빛이 창문에 들어가서 부드럽게 방을 비춥니다. 거리에서 차가운 밤을 너무 많이 보낸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꿈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이카는 깊이 잤습니다. 이전에 불안으로 표시된 그의 얼굴은 이제 조용한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숙은 순간을 반영하여 담요로 다시 덮었습니다. 이 방은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의 일부는 감사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용히 미숙은 방을 떠나 공동구역으로 갔다. 그곳에서 일부 직원들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보고 웃었다. 미숙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습니다. 일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나는 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직원은 도움을 찾고 있는 근처 식당이 있습니다. 오후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속도에 놀랐지
만 에마이숙은 자신 이 기회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하면서 그는 깊은 경건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직원과 함께 그녀는 작은 식당에 갔다. 주인은 단단하지만 따뜻한 눈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숙을 위해서 아래로 조사하고 전에 식당에서 일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오래전에. 나는 부엌에서 일했다.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주인은 좋아. 일주일 동안 일해보십시오. 효과가 있다면 한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눈물은 미니 쿠크의 눈으로 생겨났다.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감사했다. 다음 날 에미숙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씻고 바닥을 청소하고 고객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피곤함이 커지면서 은산이 근무 시간 후에 기쁨으로 그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모든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업을 인식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밤 직장을 떠나 그녀는 친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재현. 그는 냉소적인 미소로 이것이 당신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정말로 증명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재현은 조롱했다. 그래도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항상 거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떠났다. 그러나 미숙은 스스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료들은 그들의 노력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또한 그녀를 신뢰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약속했습니다. 한 직원은 한 번 말했다. 미주 부인,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깊이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과 은한에게 중요한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 한은 빛나는 미소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오늘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둘 다 함께 나타나는 작은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는 결백하게 웃었다. 할머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미숙은 눈물을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녀를 안고 속삭였다. 함께 극복합시다. 우리는 결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고 희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식당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연령과 신체적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UNH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그는 손녀를 찾기 위해 달려갔다. 미소로 미소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을 떠나 친숙한 목소리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시 재현이었다. 그는 팔을 건너 냉소적인 미소로 요리를 씻는 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여전히 믿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이전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를 그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손녀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에게 중요한 전부입니다. 재현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약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당신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공기를 내렸습니다. 나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한다. 내가 노력하는 한 나는 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재현은 어깨를 우안타고 냉소적으로 웃으며 떠났다. 그러나 미주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숙은 식당에서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헌신과 인내는 그에게 급여 인상과 더 많은 책임을 얻었습니다. 길은 여전히 길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인은 신중하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빌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과 은한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은 그녀를 엄청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입니까? 하지만 돈이 많지 않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조금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십시오. 눈물은 미니졸의 눈을 가득 채웠다. 고마워요. 그들이 새 집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은한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정말 할머니, 집을 가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열심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하는 기쁨으로 뛰어들었다. 내일 방문하자.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내일 가자. 오늘은 잘 자자. 그날 밤 마이숙은 창문을 통해 하늘을 고려하고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전에 그는 내일에 대해 걱정했지만 이제는 낙관론으로 미래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닝날 아침 새벽에 마이숙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숙은 작은 테이블, 2개의 의자, 오래된 침대 및 옷과 같은 몇 가지 소유물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는 두려움을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 날 미숙과 은하는 그의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미숙은 식당에서 계속 일하면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인은 점점 더 그녀를 신뢰하고 더 많은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제 일이 끝난 후 미숙은 시장에 갔다. 남은 음식의 시대는 뒤에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녀는 손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은하도 바뀌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고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미주에 가서 할머니, 내일 무엇을 할 건가요? 미주는 머리를 부드럽게 애무하고 속삭였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미숙은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재현을 다시 보았다. 그는 멀리서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로 다가가면서 새 집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과거에서 정말로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재유는 조롱했다. 목적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고합니다. 어느 날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미숙은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운명은 우리가 창조한 것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성가신 재현은 돌아서서 떠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말이 미숙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걷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았을 때
마이숙은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현의 말이나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녀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은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카는 빛나는 미소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공원에 가자. 미숙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공원에 가자.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떠나 밝은 태양 아래를 걷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새로운 삶은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마이수크와 은하는 새로운 일상에 계속 적응했습니다. 미숙은 식당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주인의 자신감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책임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은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갔다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피곤했지만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안정성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시장에서 특이한 동요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는 다가와서 중년 여성이 상점 주인과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를 인식함으로써 마이숙은 놀랐습니다. 거리 시간 동안 알고 있는 친구 인지영이었다. 지용은 사무실 청소장으로 일했지만 사고 후 직장을 잃고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러섰지 만 접촉을 잃었습니다. 이제 지용은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숙은 어깨에 손을 대고 지영, 정말 당신입니까? 지영은 미숙 부인, 나는 그녀를 여기에서 찾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미숙은 그녀가 체중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일부 품목의 가격에 대한 할인을 간청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미숙은 지갑에서 돈을 가져와서 지영을 건네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미주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굳게 잡았다. 간단한 망설임 후 지용은 돈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감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 미숙은 그녀를 부드럽게 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지영을 집으로 데려갔다. 처음에는 아이하가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마이수크의 설명 후 그는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지영. 지영은 부드럽게 울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지영은 말숙과 함께 살면서 희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숙회 추천 덕분에 그는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작품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완전히 헌신하여 그녀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매일 밤 세 사람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따뜻한 식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희영은 수줍게 말했다. 미숙은 잠시 침묵 속에서 그녀를 보고 웃으며 웃었다. 지희영이 떠난 날 아이하는 그녀를 단단히 안았다. 우리를 방문하러 가십시오. 지희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등을 안아주었습니다. 물론 나는 여러 번 돌았습니다. 지희영이 떠난 후 미숙은 창문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에 사는 것이 진정한 희망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에이찬은 마이수크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영 이모가 괜찮을까요? 미주는 그녀의 머리를 애무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밖에서 밤하늘은 계속 빛나고 그 안에 희망의 불꽃이 강렬하게 불타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수크와 은한의 삶은 점점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미숙한 식당에서 계속 일하면서 소유자의 자신감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제 요리를 씻고 청소하는 것 외에도 부엌을 관리하고 음식의 재고를 감독하고 메뉴를 계획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근면은 그에게 급여 인상을 얻었습니다. 그 일은 육체적으로 요구했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은하와 그들이 함께 건축한 미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재료를 검사하면서 직원이 부끄러워서 다가갔다. 미주 부인, 당신을 찾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말리고 떠났다. 친숙한 얼굴을 보고 그는 마비했다. 재현이었다. 그의 평범한 오만한 공기와는 달리 그는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망설임 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한 골목으로 걸어갔다. 재현은 시작하기 전에 깊이 한숨을 쉬었다. 미주 부인, 나는 당신이 나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보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조롱에 오지 않았다. 나는 사과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미주가 그를 쳐다보았다. 재현은 항상 조롱과 경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힘에 감탄합니다. 당신만큼 많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손녀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은 그의 먼 인물을 관찰하면서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 당신은 남자가 정말 후회했다고 생각합니까? 미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할머니, 당신은 최고야. 미주는 그녀를 안아주면서 그녀의 마음에 깊은 따뜻함을 느꼈다. 몇 주 후 미숙은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노숙자들을 돕는 조직의 것이 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망설였다. 대중연설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의 손녀의 명확한 눈을 보면서 미숙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당일, 미숙은 작은 무대를 올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과거에 그녀처럼 역경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추운 밤, 사람들의 경멸의 눈, 그들을 도와준 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노력으로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끝났을 때 박수의 물결이 터졌습니다. 한 여자가 손을 잡고 울고 울부짖었다. 그날 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숙은 창문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금만 생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지만 항상 열린 길이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송국이 바뀌었고 봄은 공중에서 빛과 신선함을 가져왔습니다.
미수크와 은하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숙은 은하를 학교에 데려가서 식당에서 일하러 갔다. 이제 그녀는 신입사원을 훈련시켰으며 동료들에 의해 강한 마이수크 부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겸손으로 웃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은하를 찾은 후 두 사람은 근처의 공원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날아가서 체리꽃의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은하는 흥분했다. 할머니, 여기에 비둘기가 너무 많다. 그의 손녀의 행복을 관찰한 마이숙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은행에 앉아 그녀는 멀리서 가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거리에서 그의 시대의 또 다른 친구인 수진이었다. 그녀를 인식한 마이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은하 호기심, 그녀를 따라갔다. 수진, 그는 마이숙을 부드럽게 불렀다. 수진은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고 마이숙을 보고 눈을 넓혔습니다. 미숙, 정말 당신입니까?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은 그녀의 머리를 내밀어 자신의 손을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고통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확장된 손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나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망설였다. 미숙은 부담이 아닙니다. 모두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와주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차례입니다. 그녀의 눈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마이숙과 은하와 함께 집에 갔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곧 나는 빛나는 미소로 그녀를 받았다. 수진 이모, 당신은 사탕을 좋아합니까? 나는 여기 있다. 아이의 순수한 제스처는 수진을 깊이 연주했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수진을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주인에게 수진에게 기회를 주라고 요청했을 때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긴장하고 경험이 없지만 수진은 점차 적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자주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차를 마셨을 때 수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뻗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도시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바뀌었고 봄은 공중에서 빛과 신선함을 가져왔습니다. 미숙과 은하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숙은 은하를 학교에 데려가서 식당에서 일하러 갔다. 이제 그녀는 신입사원을 훈련시켰으며 동료들에 의해 강한 미숙 부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겸손으로 웃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은하를 찾은 후 두 사람은 근처의 공원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날아가서 체리꽃의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은하는 흥분했다. 할머니, 여기에 비둘기가 너무 많다. 그의 손녀의 행복을 관찰한 마이숙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은행에 앉아 그녀는 멀리서 가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거리에서 그의 시대의 또 다른 친구인 수진이었다. 그녀를 인식한 마이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은하 호기심, 그녀를 따라갔다. 수진, 그는 마이숙을 부드럽게 불렀다. 수진은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고 마이숙을 보고 눈을 넓혔습니다. 미숙, 정말 당신입니까?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수지는 그녀의 머리를 내밀어 자신의 손을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고통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확장된 손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나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망설였다. 미숙은 부담이 아닙니다. 모두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와주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차례입니다. 그녀의 눈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말숙과 은하와 함께 집에 갔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곧 나는 빛나는 미소로 그녀를 받았다. 수진 이모, 당신은 사탕을 좋아합니까? 나는 여기 있다. 아이의 순수한 제스처는 수진을 깊이 연주했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수진을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주인에게 수진에게 기회를 주라고 요청했을 때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긴장하고 경험이 없지만 수진은 점차 적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자주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차를 마셨을 때 수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미숙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뻗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도시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시대는 마침내 남겨진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수진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명했다. 미숙은 잠시 침묵 속에서 그녀를 보고 웃으며 웃었다. 수진이 떠난 날에 아이 향은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돌아가서 우리를 방문하러 가십시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등을 안았다. 물론 나는 여러 번 돌렸다. 수진이 떠난 후 말숙은 창문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에 사는 것이 진정한 희망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차는 마이숙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 수진 이모가 괜찮을까요? 미주는 그녀의 머리를 애무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밖에서 밤하늘은 계속 빛나고 그 안에 희망의 불꽃이 강렬하게 불타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숙은 식당에서 계속 번창하여 더 많은 책임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재료를 검사하면서 직원이 부끄러워서 다가갔다. 미주 부인, 당신을 찾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말리고 떠났다. 친숙한 얼굴을 보고 그는 마비했다. 재현이었다. 그의 평범한 오만한 공기와는 달리 그는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망설임 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한 골목으로 걸어갔다. 재현은 시작하기 전에 깊이 한숨을 쉬었다. 미주 부인, 나는 당신이 나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보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조롱에 오지 않았다. 나는 사과했다. 몇 주 후 미숙은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노숙자들을 돕는 조직의 것이 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망설였다. 대중연설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의 손녀의 명확한 눈을 보면서 미숙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당일, 미숙은 작은 무대를 올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과거에 그녀처럼 역경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추운 밤, 사람들의 경멸의 눈, 그들을 도와준 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노력으로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끝났을 때 박수의 물결이 터졌습니다. 한 여자가 손을 잡고 울고 울부짖었다. 그날 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숙은 창문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지금만 생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지만 항상 열린 길이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송국이 다시 바뀌었고 가을은 금잎과 부드러운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미숙은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지원센터를 도와주었습니다. 매일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특히 조용한 오후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현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지한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그녀에게 왔다. 미주 부인, 그는 그 어느 때보 다 겸손한 목소리를 시작했다. 나는 다시 사과하고 싶다.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 반영하고 내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나를 허용한다면 지원센터에서 도울 수 있다. 미숙은 그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기꺼이 변화한다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재현은 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한때 멸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미숙희 지도에 그는 공감과 동정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그는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것처럼 희망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미숙은 계속 번영했다. 그녀와 은하는 그녀의 공동체의 사랑과 지원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미숙은 미래가 여전히 도전을 예약했지만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와 함께 그녀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숙과 은하의 이야기는 희망, 탄력성 및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